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순서입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개발자 중 한 분이시죠. 예, 단테 네. 김동준님과 함께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테 김동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최고의 개발자 아니고 이제 전직 개발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다시 좀 코딩을 조금 시작하긴 했어요. 예. 네, 약간 인공지능 관련된 걸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네. 그 챗GPT 쪽에 이것저것 좀 명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겠죠. 네, 좀 오랜만에 코딩을 시작하긴 했는데 네. 네, 이제 약간 전직 개발자라 네. 오늘 저희가 질문지를 제가 만들려고 하다가 아예 안 만들었고요. 그 암호화를 대잔치를 할 겁니다. 암호화를 대잔치를 해서 그 개발자와 그다음에 투자자 간의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뭐 이야기 뭐 이렇게 들어주시면 뭐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만족스러운 답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간단한 그 문자 대화였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단테님은 확실히 거기에 관련된 해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오셔라 이렇게 부탁드려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새로운 컴퓨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공간 컴퓨팅이라고 이제 애플은 정의를 했고, 애플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 게 꽤 됐어요, 사실. 뭐 거의 10년 만이죠. 어쨌든 이제 비전 프로라고 해서 이 VR 기기? 편의상 그냥 가상현실 기기라고 그냥, 일단 용어는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어쨌든 애플의 새로운 이제 가상현실 기기 디바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사실 엄청난 화제를 좀 불러일으켰고, 근데 이제 되게 많은 갑론을박들이, 네. 뭐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네. 정말 많은 갑론을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메타의 퀘스트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모회사죠. 이제 메타가 오큘러스 퀘스트를 만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퀘스트 프로라고 해서, 네. 한 $1,000짜리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정도 하겠죠? 130만 원 정도 하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퀘스트 프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안 그래도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대화한 게 살짝 유출이 됐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전체 직원들 미팅을 했을 때 대화 내용들이 유출이 되는데, 저커버그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무언가를 애플이 찾아낼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 프로를 살짝 평가절하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뭐 매직 띵 아주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다. 네. 라고 평하면서, 이제 저커버그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를, 대중적인 기기를 만들려면 가격도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비전 프로가 가격이 아시겠지만 이제 $3,500 정도.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한 7개. 근데 사실 오큘러스 프로 같은 경우는 $1,000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가격도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나서, 그 저커버그의 이야기는 일단은 돌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1,000짜리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신제품이 또 가을에 나와요. 네. 메타에서. 그래서 오큘러스 그 퀘스트 3, 그러니까 퀘스트가 2까지 나왔고 이제 3가 나오는데, 퀘스트 3가 $500거든요. 네. 메타에서 만드는 오큘러스 퀘스트 3는 $500인데, 애플의 비전 프로는 7배, 네. $3,500의 가격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대중적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보기에는 $3,500라는 가격은 절대로 대중적일 수 없는 가격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커버그의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은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공감을 하고, 두 번째 저커버그가 좀 얘기했던 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야기하는 거는, 퀘스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좀 더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좀 활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자기는 이 퀘스트 기기에서는 지향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애플의 데모를 봤더니, 애플이 생각하는 그런 가상현실 기기는
그냥 거실에 그냥 앉아만 있더라. 거실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끼고 있더라. 사람들과 뭔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라는 이제 저커버그의 좀 평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평한 것 같다는 느낌이 진하게 드는데요, 저는. 아 근데 뭐 약간 뭐 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보면서 그냥 좀 특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큘러스가 나올 때는 조금 더 게임이나 그런 VR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했는데 특히 게임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실제로 어떤 데모나 이런 것도 그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데모에 아예 게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전 좀 차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핵심 차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 자꾸 주커버그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R, VR 기기, 오큘러스를 기준으로 비전 프로를 보고 있으니 비전 프로가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가격만 뭐 엄청 비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저거잖아요. OS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OS도 다 바꿨고. 예, 비전 프로의 핵심적 상황 중에 하나는 저는 OS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바뀌었다는 거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세 번째 시도다. 저는 공식적인 세 번째 컴퓨터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만나는 첫 번째 컴퓨터는 PC. 그 당시에 IBM, 아타리, 애플이 만들던 PC였고 그게 이제 IBM 중심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거의 뭐 망토 났던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부활하면서 두 번째 컴퓨터를 만들어요. 스마트폰이라는 두 번째 컴퓨터를 만들면서 부활을 해서 세상에 등장을 해서 세상을 장악을 했고 그 장악한 상태에서 세 번째 컴퓨터가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OS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게임기면 OS를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게임기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게임 얘기를 한마디로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오히려 이제 영상 통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시연회에서.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사실 칩을 R1이라는 칩을 추가로 더 박은 거? 또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애플은 아예 비전 프로 나오면서부터 칩도 아예 만들어 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OS도 물론 저는 오큘러스 퀘스트 당연히 이제 그거에 OS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완성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OS를 애플은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PC 시대에서부터 OS를 만들어 왔던 네. 회사고, 그러니까 OS 장인이잖아요. 네네. 비전 프로, 애플이 만든 OS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뭐 가격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3,500달러짜리는 일단은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본 게임은 저는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디바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00달러가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성공을 결과적으로 하려면 개발자 생태계가 좀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뭐 앱스토어도 성공한 거 생각해 보면은 아니면 첫 번째 PC 시대에서도 성공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개발자 생태계들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맞는 걸맞는 수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한 거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비전 프로는 일단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개발자들 일단 유입용 일단 들어와서 너희들이 앱을 좀 많이 만들어. 그리고 다음 승부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뭐 애플 프로 뭐 2라고 편의상 2라고 표현을 하면 2든지 아니면 3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저는 애플의 그게 계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 혼자 내피셜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디바이스가 되게 한계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2시간밖에 사용 못한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초기 버전이다. 네. 이게 제대로 쓰려면 5시간, 10시간 쓸 수 있는 구조를 그쵸.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칩 단위에서 미대 공정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쵸. 쉽게 얘기하면 TSMC가 2난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런 정도의 전력 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애플이 포터블 건전지 배터리를 들고
2시간밖에 못 쓰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완전 정말 브릿지 정도 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앞서 말씀한 개발자를 건드린다는 이야기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전 프로의 미래에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시점에서 거꾸로 보면 앱 개발자잖아요. IBM의 앱 개발을 해줘가지고 뭐 물론 이제 OS 앱을 개발했으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사실 OS 개발을 IBM이 차용해준 거 빼면 마이크로소프트 앱 개발자인 거잖아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네, 것들을 만들었던 오피스와 뭐 브라우저와 네, 그거를 만든 앱 개발자가 전 세계를 먹은 거고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 하청업체가 전 세계를 먹은 거니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앱 개발자 WWDC 같은 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앱 개발자를 불러 모아서 자기네 앱스토어에서 뛰어놀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저격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제품이 결국 성공하려면 네. 제품에 쓸 수 있는 앱들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수의자를 뺏겼던 애플이 절치부심하면서 모바일로 넘어가서 수많은 그 앱 생태계를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자기네는 3만 받고 7은 니네가 가져 하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깔아주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절대 강자의 앱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없고 다중적으로 이 구조를 짜놨고 대신에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애플이 만들어 놓은 제일 가장 강력한 생태계죠. 예, 생태계. 예. 네, 앱 생태계. 그러니까 그 어떤 그걸 구조한 게 애플의 가장 강력한 무엇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애플 비전 프로도 10년이나 이렇게 길게 걸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자리 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좀 제품을 일단 좀 보고 싶고요. 제품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근데 저도 VR 기기를 예전에 전에 샀다가, 이제 회사 사무실에 놔둬서 얼마나 우리가 써볼까 했는데, 진짜 이게, 오큘러스도 제가 항상 오큘러스 사용자들한테도 듣는 얘기지만, 이 VR 기기를 한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신기한데, 저는 이 쓰는 행위가 힘들어.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VR 기기를 예전에 쓰면서는 제가 느꼈던 거부감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핸드폰은 잡고 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VR 기기는 찾아가지고 이거를 써야 돼. 일단 그렇죠. 이게 하나 되게 불편한 행위고 두 번째 불편한 행위가 뭐냐면 지금까지 VR 기기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치워야 돼요. 무슨 자리? 주변에 공간을 내가 손 움직이다 뭐 이렇게 공간을 넘어뜨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나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화면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집을 치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실에서 한다고 해도 거실 앞에 탁자 이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행위가 상당한 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 프로가 밖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것처럼. 지금 보니까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도 VR, AR 기기 얘네들이 뭐가 많은데 뭐 2년씩 지원을 시키고 그래. 애플이 무슨 저 정도로 실력이 없나? AR, VR 만드는데 딱 보고 AR, VR 아닌 걸? 저는 그래서 명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간 컴퓨터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니터리스 컴퓨터다. 모니터를 눈에 차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입력 장치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핵심적인 사항 아니냐. 키보드와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입력했던 걸 눈과 손으로 목소리로. 그쵸. 그동안에 계속 뭐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웨어러블로 쌓아왔던 기술력의 총합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결국은 야, 얘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이걸 의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걸 치워야 되고 불편한 거긴 하지만 외부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손과 눈을 이용해서 하면 사실은 입력이 그게 원활해지기만 한다면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입력이.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약간은 의문은 있는 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키보드나 이 마우스 같은 어떤 기기가 없는 게 더 빠를 것이냐, 편할 것이냐. 저는 지금 제가 뭐 9세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키보드와 마우스가 주는 그 촉각, 네. 그 촉각을 이용한 그런 입력의 편함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전 프로를 보면서 그 그러니까 촉각이 없잖아요. 비전 프로의 기기를 이용하면 입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손으로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이 데모.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 네. 화면에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아이패드 화면에서 움직이는데 네. 아이패드조차 사실 촉감은 있잖아요. 네. 그 화면에서 넣는 촉감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경험을 아직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건 저희 둘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촉각이 없는, 그러니까 화면만 이렇게 정말 그 움직였을 때 정말 편한지에 대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패드 같이 정보를 소비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 애플이 약간 제가 비전 프로의 데모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만 하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패드가 대표적인 그런 디바이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보기만 하는 거. 주로 디스플레이 중심이니까. 네, 보기만 하니까 화면을 치우고 스크롤만 하고 확대만 하면 되는 디바이스가 있고, 네. 정보를 입력도 해줘야 되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면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류의 키보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시리의 기술이 여기 끝판까지 가야지 이게 완벽하게 성공을 하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눈과 손으로 할 수 있는 입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클릭해서 띄우는 거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는 전 빠르고 편할 것 같아요. 눈 트래킹이 되면. 네. 그다음에 손도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그거까지는 편할 것 같아요. 손도. 그러니까 골라서 누르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편할 것 같은데 알파벳을 넣는 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건 결국은 입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말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의 인식 기능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근데 일단 한글에서는 완전 빵점이잖아요. 그쵸. 한글에서는 빵점인데 그러면 영어 뭐랄까 보이스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보이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과연 불편할 건가? 근데 거기서도 저 하나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이 인식작용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것은 되게 1차원적인데 전 손 글로 쓰거나 타자로 쓰는 거는 한 번 머릿속에서 오퍼레이팅이 끝나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한 번 정제를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입력은 얘가 분명히 더 쉬울 거다. 그리고 목소리 인식을 해주면 쉬울 것 같아. 글을 쓰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인간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한 번 한 입력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안 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지? 그냥 그러면 키보드 그냥 쓰나? 물론 그래서 데모에서 얘기했죠. 보면은 이제 맥을 이제 활용하거나 제가 보기에 애플이 이제 매직 키보드나 그런 블루투스 키보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활용하게 만들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저의 기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후기들 이제 지금 제품이 이제 써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아주 제한된 사람들은 써봤고, 써본 사람들이 후기를 보니까, 뭐, 이 손과 이 눈은 훌륭하다. 이런 평들이 있었고, 뭐, 음성을 그렇게 명령을 많이 내렸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 뭐, 눈과 손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좀 훌륭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완전히 업무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3,500달러짜리면, 저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일 때 3,500달러가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라면 저는 어쨌든 간에 키보드 같은 인풋을 넣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뭐 이거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연회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왜 페이스타임을 했을까? 페이스타임 저거 회의용이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뭐 회의용일 수도 있죠. 제가 너무 이제 애플을 긍정적으로 애플빵가 내가 단테님보다 훨씬 더 애플빵가. 근데 어쨌든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공간개념부터도 그럼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되지? 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상업용 부동산? 페이스타임 보면서 예를 들자면 줌이 되게 불안정한데 거기서 페이스타임에서 강조한 건 나를 다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걸 뭐 이모지라고 하나요?
아니 뭐 이게 지금 네. 맨 처음에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한번 스캐닝을 쭉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경험했던 제가 후기를 좀 들었는데 네. 진짜 그럴듯하게 나온대요. 아, 거의 비슷하게? 네네. 그래서 만화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만화보다는 좀 더 내 얼굴이 훨씬 더 가깝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저는 그래, 야, 이거 홀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 그동안에 빛을 조사해갖고 막 360도 빛을 조사해서 그쵸. 입체 그쵸. 그림을 만드는 건데, 이거 참 전력 낭비잖아요. 그리고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눈을 가려가지고 페이스타임에서 내 얼굴을 다 따가지고 내가 말하는 모양을 다 흉내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회의를 하면 부산, 뭐 뉴욕,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그러면 이걸 딱 끼는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어떻게 되냐? 이 업무를 거리감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줌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이거는 디바이스도 디바이스인데 또 네트워크 밴드위스 문제도 약간은 그렇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토의했을 때 드디어 6G가 나올 근거가 생겼다. 뭐 그럴 수 라고 있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 통신회사 저한테 이제 투자 5G 통신했는데 통신 관련 주식 막 넉마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통신회사들의 유인이 1도 없어요. 유튜브 잘 돌아갔는데 통신회사들이 무슨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하겠어요? 안 해요.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6G를 할까? 기술은 나와 있는데 6G 앞으로 안 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6G하고 연결되겠군.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3G, 4G가 인기가 있고 열광이 된 건 아이폰 때문이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여기서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되고 동영상을 봐야겠네라고 하니까 3G, 4G가 됐잖아요. 네.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가 되게 대중적인 디바이스가 만약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기 아시겠지만 이 각각 한눈에 4K씩 가잖아요. 그렇죠. 이 한눈에 4K씩 되는 이 영상을 전송하려면 어마무시하죠. 지금 5G로도 좀 쉽지 않을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그거는 전 동감합니다. 그 R1 칩을 썼다는 건 지연을 없이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2시간밖에 못 쓰고 발열구가 있다라는 건 전력 소모가 미친 듯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픽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얘는. 안에서 엄청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했던 것 중에 일부는 동영상을 우리가 볼 때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지만 그때 좀 그래픽이 많이 소용되지만 우리 글로 쓰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데이터 그렇게 소모 안 되는데 얘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픽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통신이 28GHz 6G 무조건 이 기본 사양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컴퓨터 칩의 성능이 무조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서는 얘네가 원하는 칩 성능 안 나올 거다. 소위 말하는 20옹스트롬 그것도 초기 21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도 너무 크고 발열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신 방향이 저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전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게 써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과연 이게 고객에게 소구가 될까? 고객들이 이거를 대중적으로 과연 사용할까에 대한 네. 의문이 여전히 있고 나왔을 때 일단 1차 특히나 1차적으로 비전 프로가 나오자마자는 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렇죠. 5G로 소화가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2000인치까지 늘린다면서요. 네. 뭐 그러니까 아이맥스를 집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다운받아서 하려면 아무리 밑에 여기 작은 마이크로 OLED를 한다고 해도 어마무시한 양일 거 아니에요. 네. 데이터양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발목을 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발목을 붙잡긴 할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좀 쓸만할까?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은 좀 반신반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결국 이거네. 그럼 애플이 6G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통신회사한테 그런 당근을 줄 수 있는 그거가 될 거냐? 네. 아니면
통신회사들의 설비 증설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으로 인해서 얘네의 서비스가 통신 때문에 막혀갖고 진도가 못 빠져나갈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얘네들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예,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네트워크가 더 좋으면서 좋은 경험을 줄 텐데 그렇지.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좋은 경험을 못 주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쓰지 않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우리 단태님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국제 회사를 차렸어. 그래서 하나는 유럽에 지사가 있고 하나가 미국에 지사가 있어.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래. 근데 비행기 타고 오긴 너무 힘들어. 근데 줌으로 하면 너무 좀 답답해. 이걸 끼고 했는데 좀 되게 자유롭게 막 편하게 공간감 느끼면서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막 여기 앉아 있고 저기 앉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하면 업무 하는 사람들은 그거 국제 회의를 위해서라도 쓸만하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런 거를 개발자들이 자극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 애플 이미 개발자 생태계가 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을 만들던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주는 이번에도 보면은 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뭐가 몇 개가 좀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아이패드나 iOS 그 애플의 OS에 맞춰서 개발하던 거랑 크게 아마 바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개발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 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애플 앱을 개발하면서 애플이 만든다고 하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내가 빨리 들어가서 얼리 어댑터가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iOS도 처음에 애플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처음 개발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 사이의 움직임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제 주변에서 원래 오큘러스 퀘스트에 개발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이제 VR 쪽, AR 쪽 창업을 해서 서비스를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거의 뭐 이번에 아니요 망한 게 아니라 이번에 비전 프로 나온 거 보고 흥분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렇지, 흥분할 것 같아.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본 게임 시작이다.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도 생각해 보면 2000년대에 보면 팜이라는 기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PDA. 네, PDA도 있었고 뭐 그것도 뭐 포켓 PC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클리에라는 것도 있었고 소니에서 나온. 그러니까 요 손바닥만한 디바이스들이 진짜 많이 나왔다가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끝난 것처럼 그렇죠. 가상현실 기기도 사실 HTC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 네. 소니에서 만든 것도 있었고 네. 그 메타에서 만든 것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똑같이 애플이 끝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애플이 움직였을 때 어떤 그 개발자들의 어떤 신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확실히 좀 남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상현실 쪽 개발하던 사람들도 환호하고 있고 그럼 이거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안 하던 사람들도 개발을 안 하던 사람들도 이거 우리 개발해봐야 되지 않을까? 애플이 하는데 그래도 네. 그런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캐년을 안 가봤어요. 근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지 중에 하나가 캐년이잖아요. 그랜드 캐년? 네, 그랜드 캐년과 캐년들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하면 전 돈 주고 살 의향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데모는 그냥 보여주고 추가할 사람은 뭐 1분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러면은 내가 만져보진 못하지만 그게 아마 4K로 들어오면 실제 간 거와 거의 유사하게 그림을 다 그려줄 거 아니에요. 뭐 항공 사진도 있을 거고 항공 동영상. 와, 그럼 거의 여행 갔다 온 건 진비였겠구나. 예, 그러면 뭐 남미에 무슨 폭포 이런 거 있으면 그 실제로 더 소리하고 다 실제로 보는 거 거의 오히려 더 증강현실까지 가미되면 실제 간 거보다 더 리얼리티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그 비전 프로 데모를 이제 비전 프로를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 후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공간에 이제 그 테마 같은 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그 테마를 바꾸면 이 공간이 갑자기 그 싹 바뀌어. 자연으로 바뀌는 건데
그 경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들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큘러스 프로조차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디바이스 중에 가장 좋은 게 오큘러스 프로인데 거기서조차 되게 그 이 눈에서 느끼는 건 되게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전 프로에서는 시각적으로 그 주는 그 경험의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기 버전이잖아요. 네. 이거 한 번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8K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이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8K면 양쪽 8K면 진짜 트래픽이. 근데 나 잘 몰라서 근데 네. 양쪽 4K면 8K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K 4K여야지 8K겠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건 8K 되면 와 이건 진짜 아마 그 우리가 사람 얼굴 볼 때 모공까지는 못 보는데 얘는 모공까지 다 보여주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럴 네. 수도 있고 이제 저도 갑자기 상상이 안 되는데 8K라고 해버리니까 이미 왜냐면- 4K부터 상상이 안 가는. 이게 초기 버전이니까. 네. 어차피 저는 이게 되게 둔탁한 기기가 나왔구나.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와, 2시간? 진짜 초기 버전이네. 라고 생각했고, 이거 되게 둔탁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얄싹한 게 나오겠구나. 끼웠을 때 거부감 덜 느끼는 게 나오겠구나. 옛날 쉽게 얘기하면 맥킨토시 그 브라운관 PC 나오거나 지금 이거나 진배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평면 디스플레이로 나왔을 때 그 얄싹함. 그게 결국은 이게 5년에서 10년 지나면 비전 프로에도 그런 방식으로의 진보가 나오지 당연히 않겠느냐. 예. 그리고 내부 것도 칩도 훨씬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도 훨씬 좋아져야 되고, 근데 다른 애들이 하면 못하죠. 예를 들어, 소니가 지금 공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삼성 뛰어들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LG가 당연히 뛰어들 것 같고, 마이크로 OLED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사실은 수천만 대 해주려면 그동안은 가장 검증된 회사가 삼성, LG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결국 이걸 해서 만들어주면 대중화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진짜 8K 이렇게 나오면 안경 끼듯이 안경보다 좀 불편하겠지 당연히. 그쵸. 좀 불편해서 이렇게 딱 끼면은 시작하고 딱 공중에서 전원 켜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보면서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거 보면서 딱 화면 노트북 보면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뭐 그거 쓰고 나면 다른 거 다 통합되겠는데? 상당히 많은 IT 디바이스가 통합되겠는데 또 그럴 다시? 수도 있죠. 네, 또 애플로 천하통일 되는 거죠. 약간 디바이스 단에서 애플로 천하통일 될 그러니까 수도 있죠. 그럼 뭐 당장은 뭐 진짜 큰 모니터들부터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니터들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영화관 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관보다 경험이 더 좋다. 당연하지. 이게 뭐 1000인치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네. 2000인치가 이렇게 간다면서요. 네. 아이맥스 되면서 그냥.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그 후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 갈 필요가 없다. 이걸 보면은. 조금 비싼 이어폰 쓰고 이러면. 네, 그죠? 네. 그러면 충분히. 어차피 여기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는 어차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화관을 갈 필요가 없다.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 나와야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저는 한번 사보고 싶네요.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당연히 사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죠. 네, 좀 써보고 제가 뭐 써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리임에도 거의 500만 원짜리나 되는 디바이스를 어쨌든 출시한 거는 이 500만 원짜리 디바이스가 확실한 엄청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바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품질 중에서 품질은 타협을 안 한 거고 가격을 타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네. 가격을 타협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고 그래서 확실히 뭐 가격은 다소 비싸겠지만 분명히 다른 경험을 선사해 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제가 주변에 어떤 후기들 저도 이제 써보진 않았으니까 후기 영상이나 후기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후기를 좀 듣고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긴 했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화기 100만 원, 150만 원씩 드릴 거라고 10년 전에 상상을 했겠습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전화기를 150만 원씩 주고 산다? 그쵸.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맥 스튜디오 500만 원 넘잖아요. 네. 근데 쓰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게 가성비 엄청나다면서요, 그게. 뭐 그렇죠. 그렇게 네. 워낙 좋으니까 아무래도 비싼 돈 주고 사도 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고.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따로 사서 붙이면 이거보다 더 비싸다. 이 성능 따져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럼 이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저거네. 앱 생태계가 많으면 가격이 안 비싸게 느껴지고
그 만족감을 주려면 어쨌든 앱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앱 생태계를 만들고 싶으면 정말 우아하는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가격은 모르겠지만 우아하는 디바이스를 일단 만드는 게 애플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우아하면 이제 개발자들 들어올 테니까 개발자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그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에서 하자. 그게 애플의 계획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타의 그 퀘스트나 이런 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개발자의 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애플 뒤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독립되고 관계된 독립적이지만 관계된 그 앱 생태계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이 그 3D 쪽을 위해서는 유니티하고 이번에 협력하기로 했죠. 유니티랑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또 유니티가 주가가 그때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유니티 진영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은 살짝은 이제 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니티보다는 언리얼 쪽이랑 언리얼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나 이런 게 조금 더 훌륭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언리얼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회사 이름을 얘기해야 되니까 에픽게임즈죠. 에픽게임즈는 애플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죠. 싸웠잖아요. 돈 받느냐고 왜 돈 안 주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앱스토어에서 자꾸 세금 걷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언리얼 쪽은 그 에픽게임즈 쪽은 그 메타랑 붙었거든요. 메타 쪽 그 생태계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붙었고 애플도 근데 3D를 우리가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랑 손을 잡아야 되니까 언리얼이랑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유니티랑 붙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애플이 밀어주면 또 이게 유니티가 진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성장하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피드백은 어쨌든 유니티보다는 애플 쪽이 언리얼 쪽이 조금 더 이제 낫다 여러 가지로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고 싶으면 결국 언리얼이랑 해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주변 개발자들이나 이제 제가 듣는 사람들의 공감대였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업계의 어떤 시각은 내가 간편하게 저렴하게 빨리 만들고 싶으면 유니티. 근데 나는 장인이고 나는 최고의 경험을 줄 거고 뭔가 엄청 잘해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언리얼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비전 프로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둘이 손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언리얼과 애플이 손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 3D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컴퓨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이걸 쓴 상태에서 3D 물체들이 결국 거리감이 있어야 되잖아.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거리감이 있어야지 이게 평평화되면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재미없는 거지. 그렇죠. 뭐가 나와도 결국에는 저는 게임을 떠나서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3D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3차원 공간처럼 앱들이 떴을 때 걔들도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진짜 공간에 정말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면 그것도 3D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VR 원래 그 오큘러스에서 개발하던 VR 쪽 하던 분들은 다 언리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뭐 저한테도 막 언리얼 잘할 수 있는 개발자 좀 구해달라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상현실 기기는 무조건 3차원 그냥 이거는 쓰는 순간부터 3차원이거든요. 2차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3차원 쪽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플이 언리얼과 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유니티랑 손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럼 3D 입체영화 나오겠네 앞으로. 그렇죠. 진짜 리얼한. 안 그래도 그 비전 프로로 촬영을 하잖아요. 비전 프로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거든요. 그거 틀면은 3차원으로 나온대요. 그래요? 네. 그 데모로는 이제 저희는 데모만 봤으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 2차원으로 보이지 우리는. 실제 사용해봤던 사람들이 그 일반 아이폰으로 찍어서 이제 동영상을 보는 거랑 비전 프로가 녹화 기기가 있어서 그걸로 녹화를 해서 그 3차원 영상을 봤을 때랑 완전 다르대요. 공간 PC가 나와서 공간 개념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공감 PC라는 게 나와서 그러면 3차원 입출을 하면 거리감 공감. 예를 들어서 진짜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이걸 쓰고 보면 우리가 옛날 이러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인터넷 폰으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야, 네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옆에 동네 친구처럼 막 옆집에 있는 애처럼 통화를 막 하잖아요. 앞에다 놓고 대화를 하겠네. 그렇죠. 그게 되겠네, 실제로. 네. 그리고 국제 결혼도 많아지겠다. 뭐 국제 결혼도 국제 결혼이 그건 상상도 못했는데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되네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어떤 뭐 가족과의 순간이라든가 뭐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막 그거를 3차원으로 찍을 수 있으면 3D로 찍을 수 있으면 뭐 아버지 돌잔치한다. 아버지 환갑잔치. 환갑잔치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이걸 3D로 이렇게 여행 갔을 때 네, 같이 이렇게 찍고 그거를 다시 리플레이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사실 저희는 2D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족과 저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홀로그램을 화면으로 넣었구나. 맞아요. 네,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홀로그램. 야, 근데 홀로그램 그거 막 이렇게 빛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진짜 저게 될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홀로그램. 보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 야, 이 홀로그램 진짜인데?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3D 그 입체로 표현되는 그래픽이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마지막 고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상현실 기기의 불편함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문제는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 주변을 치워야 된다는 건데 애플은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주변을 치울 필요는 없죠. 근데 첫 번째 문제, 요 쓰는 게 귀찮은 거를 그거를 극복할 만큼의 효용을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결국 앱 생태계 네.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거가 있어야 돼요. 디바이스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두 가지를 해결해. 디바이스에 진보가 있더라도 큰 화면에 이런 거 보려면 안경처럼 안 되지 않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저커버그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종 진화 형태는 안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더라고요. 최종 진화 형태는. 안경 같은 사이즈까지 나와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아직은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안경까지는. 근데 써서 딱 이렇게 이거 귀찮은데 이게 쓰는 게 저도 이거를 집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이걸 사놨다가 잘 안 썼던 게 이게 매번 이걸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겠지. 근데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효용을 줘야겠죠. 저건 없어지겠다. 대형 텔레비전. 그러니까요. 영화관이랑 대형 텔레비전이 의미가 이거 나오면은 뭐 위험해요. 85인치 이제 우리 집은 85인치 아무 의미가 없어. 85인치 300만 원짜리 사는데 이거 사겠어. 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TV랑 그걸 해서 어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TV 어차피 500만 원짜리 비싼 거 사면 그렇지. 500만 원짜리 사는데 100인치 나면 500만 원 할 테니. 네네. 근데 이거 그냥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저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상을 보려면 주변이 시커매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시커매지게 할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되게 세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 보여주는 영화 보면서 옆 사람이 보여요? 그것까지는 안 되죠. 근데 그거는 패스스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켜고 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을 그러니까 증강현실이긴 한데 옆에서 뭐 사람이 말 걸면 바로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또. 그래요? 그 순간에? 영화 보는 순간에도? 네, 영화 보는 순간에도 옆에 사람이 어떤 나한테 뭔가 인터랙션을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보이긴 그게 했었는데 정상이에요. 데모에서는 그게 정상이야. 맞아. 네. 우리가 PC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작용을 하면 봐서 보는 것처럼. 그게 네. 맞는. 그래서 그 데모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있다가 그 자기 딸이었나? 아이가 이제 공을 딱 치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이제 비전 프로 쓰고 뭘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공을 딱 나한테 던지니까 공이 갑자기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딱 공을 잡거든요. 그런 데모가 있거든요. 데모 안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자연스러울지는 제가 데모만 봤으니까 그렇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바로 보여요. 혹시 저도 기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끼었을 때 공유하는 개념들이 있는지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영화를 볼 때 같이 봐. 그럼 진짜 영화관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보자. 뭐 이렇게. 저는 근데 그 정도는 아마 하지. 그쵸. 그건 어렵지 않겠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 막연하게. 공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같은 걸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정도야 기본이니까 설마 안 했을 리는 없을 거 같고. 예. 아 근데 진짜 영화관이랑 모니터 이쪽이 좀. 그러니까 모니터 리스 컴퓨터니까 모니터를 아예 없애버리는 모니터가 가장 빨리 죽네.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니터와 정확히 말하면 TV. 그러니까 TV. TV가 예. TV가 제일 먼저 죽네. 그럴 위기의 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폰 저기 우리 초콜릿폰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초콜릿폰 나왔을 때 그 폰이 진짜 너무 신났잖아요. LG 너무 좋았잖아요. 가장 그 극점에 가는 LG전자 역사상 가장 극점에 가는 순간 망하고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스플레이가 100인치 나오면은 120인치 이런 거 나온 다음에 극지점에 가서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네.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내년이 너무 기다려지고 내년 초에 이제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거 진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데모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그냥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비행기. 비행기에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여행 갈 때. 네, 비행기. 그렇지. 그 비행기에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답답하죠. 시야도 너무 답답하고. 이거 쓰면은 이코노미 가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치 1등석 탄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발만 조금 뻗어줄 수 있으면 느낌이 그렇죠, 비슷한.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그쵸. 데모 보면서는 그런 게 좀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저희 지금 약간 아무 말 대잔치예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기기를 직접 못 봤어. 우리가 직접 시연하지 못했고 거기서 시연해 준 것만 봐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개발자의 눈으로 그리고 저는 투자자의 눈으로 또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저는 결국에는 애플이 만들면 다르니까. 너무 애플바 같은 얘기 아니십니까? 근데 애플이 지금까지 했던 게 너무 많이, 너무 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애플바죠. 저 맥도 쓰고, 저 커리어 내내, 물론 지금 저는 폰은 안드로이드를 쓰지만, 이건 통화 녹음 때문에 사실 제가 안드로이드 쓰는 거고, 나머지 기기는 다 애플이에요. 제가 핸드폰만 빼고. 그래서, 애플이 만들면 그 워치도 결국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워치도 성공시키고 진짜 워치는 진짜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애플 중에 최악의 제품이 워치였거든요. 근데 지금 쓰는 사람 많더라. 난 안 써. 난 1 쓰고 난 전 안 써. 물론 근데 1 때는 그렇게 완성도가 좋진 않았어요. 최악의 제품이 나왔다라고 저는 진짜 평가하거든요. 이런 거지 같은 제품.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애플도 워치는 1은 별로였는데 지금 지금 버전들은 정말 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다 쓰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애플 워치바들도 되게 워치가 너무 이제 일상이 된 사람들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또 뭐가 중요한 어설펐던 스마트 워치 업체들이 다 힘들잖아요, 애플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런 가민 가민 같은 거 이런 데들이 사실 애플 워치에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약간 설 자리를 좀 많이 잃어가죠. 여기 이제 좀 있으면 혈당 측정까지도 한다는데 애플 워치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가장 크게 시장을 먹을 시장은 헬스케어야. 웨어러블로 결국 헬스케어를 먹으려고 쟤들이 저러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나왔어요. 데모에 이건 아닌데 마인드풀리스라고 해가지고 이 데모에서도 비전 프로에도 있긴 한데 비전 프로에서는 바로 명상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명상을 얼마나 했고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스케어를 떠나서 명상까지도 갖고 또 만약에 혈당까지도 여기서 원래 혈당은 이제 꽂아야지. 그렇죠. 피를 뽑아야 되는 거죠. 네, 침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그거 어떻게 빛으로 그걸 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이 안에 초음파로 한다고 하나 초음파로? 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반 기술을 듣진 않았는데 어쨌든 침을 꽂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것까지 넣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건강에 대한 모든 거 내가 수면은 얼마나 했고 모든 거를 이제 그러니까 워치가 또 무서운 게 어쨌든 내 몸에 하나 있는 내 몸의 모든 거를 측정하는 그렇죠. 내 건강 관련된 이제 그런 것까지 또 넣어버리니까 애플의 생태계가 저는 이거를 무섭네요. 처음에 딱 느꼈던 게
세 번째 컴퓨터가 나온 거구나. 1980년대부터 이제까지 40년에 걸쳐서 세 번째 컴퓨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미래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기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애플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아타리, 애플, IBM 그 군웅할거를 하다가 IBM한테 그 MS가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MS와 IBM이 천하통일을 하면서 뺏겼었을 때 그 괴로움, 응? 그리고 쫓겨남, 응? 스티브 잡스의 쫓겨남. 그쵸. 예,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이팟으로의 부활. 그래서 영화 그 스티브 잡스 보면 첫 번째 장면이 아이팟을 딱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확히 영화를 만들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아이팟이지. 그 잡스의 부활은 아이팟이었고 저게 애플의 부활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 서막이었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약간 또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쿡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개발자 그 애플 내에 있는 개발자와 애플 내에 있는 인재들의 역량을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잡스가 제대로 후계자를 잡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연돼서 도대체 뭘 할까 했는데 물건 보니까 2년 지연될 만하다. 저 정도로 어려운 제품을 만들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놀라울 아마 저도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진짜. 네. 제가 너무 뽕을 옆에서 드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딱 그거 기대와 걱정이 이제 반반씩 있는 거고 걱정은 이제 요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은 행위인데 그거를 극복할 정도의 정말 효용을 줄 거냐. 지금까지 VR 기기는 그걸 효용을 못 줬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데모 보면서 했었고 여전히 뭐 굳이 저도 물어본다면 저도 굳이 말하자면 기대가 돼요. 훨씬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한테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기회.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통신업체들의 대박 그 투자로 보면 그 5G 하면서 10배짜리가 속출했잖아요. 이거는 10배 이상짜리가 또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마무시한 설비 증설이다. 근데 이걸 통신회사들이 할 것이냐? 그게 의문이에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시작을 결국엔 저는 비전 프로가 먼저 비전 프로의 흥행이 그 모든 그 뒷단의 어떤 인프라의 확장, 통신 인프라의 확장에 마중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비전 프로가 일단 대박이 나는 걸로 시작을 해야. 왜냐면 애플이 움직이면 결국에 다 움직여. 그럼 애플이 돼야 다른 애들이 하겠죠. 움직이겠죠. 지금 딱 듣고 보니까 만약에 애플 프로가 성공하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오겠구나는 생각도 또 드네요. 통신망 6G가 되면은 자율주행이 되게 원활하게 될 테니까. 저는 뭐 망의 이슈는 지금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서.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의 역량 외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통신이 깔리면 통신 인프라가 깔리면 차가 자율주행을 못해도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잖아요. 통신으로.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자율주행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못 깔아 이랬거든. 5G 그거 조그만한 중계기 다다다다다다 박아야 되는데 그걸 왜 통신사가 왜 해? 미쳤어? 안 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6G의 그 데이터 세대가 시작이 되면 이거에 연결돼 가지고 깔기 시작하면서 도로까지 깔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웬만한 그 OS를 가진 전기차는 일반 깡통차라도 고속도로라고 그냥 서버에 이제 정보 다 보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판단하는 자율주행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뭐 그런 시대도 그런 구현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6G가 되면 또 거기에서 통신과 관련된 파급 효과가 또 어마무시할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거 보면서 제일 상상이 될 건 자비스였어요. 자비스. 이건 이제 100%다. 자비스 나온다 이제. AI하고 붙는다 이거. 근데 사실 뭐 지금 시리가 자비스를 해줘야죠.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리가 자비스를 해줄 거고. 그쵸. 인공지능에서는 일단 뭐 아직은 지금의 시리는 뭐 아직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저 아직 시리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가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자비스를 얘기할 정도면
뭐 애플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결국에는 저는 인공지능 시리로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챗GPT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그렇지. 예, 그 시리가 네. 그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애플은 또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결국은 부럽네요.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컴퓨터, 세 번째 컴퓨터에 각각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인터페이스의 혁명, 인터페이스, 특별히 입력 인터페이스의 혁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시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입력 장치, 음성 입력 장치가 얼마나 훌륭할 것이냐가 이거의 빠른 그 성공과 안착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네. 아, 오늘 덕분에 속 시원하게 네, 아니 이거 1시간을 얘기했네요. 개발자의 눈으로 보는 게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보고요.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애널리스트는 현장을 분석하는 개념이고 개발자들은 그냥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 정도의 느낌이죠. 아니죠. 네, 다른 시각에서. 디바이스를 보고 나는 뭘 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 개발자가 만드는 게 곧 미래거든요. 그 개발자 다수가 만들면 그게 곧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단테님을 꼭 모시고 이 얘기를 정말 나눠보고 싶었는데, 예, 단테님이 의외로 굉장히 신중하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만져보질 못해서 그래. 제품을 아. 제가 봤으면은 제가 좀 다른 투로 얘기할 수 그럼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제가 아, 보기에는. 애플이 좀 초청 좀 해주셨으면 제가 가서 WWDC 가서 그 한국 분들 약간 테크 유튜버들 중에서는 테크 유튜브 갔잖아요. 좀 가서 체험을 해봤더라고요. 근데 제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서 잘못 불렀어. 애플이 저를 좀 불러주셨어요. 개발자 유튜버를 불렀어야 돼. 100%야. 이거는 테크 유튜브 가서 이게 하드웨어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우리 투자자가 할 얘기죠. 야, 이거 뭐 카메라가 몇 개 달렸어, 센서가 몇 개 달렸어, 자 이거 만든 애들 누구야, 우리가 이제 그 접근인 거고. 다음에 좀 불러주시면.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개발자 유튜브를 불렀어야 했는데 애플이 실수했습니다. 제가 테크를 좀 많이 다뤄야겠어요. 그래서 날 많이 다뤄야지 불러주겠지. 제가 TMI지만 구글에서는 초청을 받았어. 구글 I/O는 초청을 받았었는데, 네. 그거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겹쳐서 못 갔고, 어쨌든 WWDC 진짜 와 비전 프로 나온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니, 갔을 사실 텐데. 요번에 저기 어떻게든지 갔을 텐데. 오마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길 갔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뭐 어떻게 좀 어떻게 근데 애플이 잘못 불렀어. 내가 그런 보니까는 뭐 유명한 뭐 이렇게 뭐 여성분 남성분 갔는데 그분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뭐전 그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인데 하드웨어를 좀 만지시는 분이고, 개발자를 불렀어야 되나. 다시 한번 안타깝네 진짜. 제가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엔 저도 혹시 우리 단테님 불러주면 저도 같이 끼워서 불러주시기를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긴 시간 우리 그 애플 프로가 만들 미래가 과연 어떤 거에 있는지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의 나를 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를 선점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거시경제와 매크로 환경을 분석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투자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로 돈 버는 장치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5G에서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서 그 개발자로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잘 알려주신 우리 단테 김동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